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이번 기간 동안 병수발하러 오지 않는다고 구박하던 시어머니를 참교육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맞벌이 하는 여자입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이고요. 신랑은 저보다 3살 많고 아이는 내년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결혼할 때 누가 뭘 해왔는지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해가 없도록 결혼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은 제가 결혼 전에 사두었던 아파트입니다. 결혼 얼마 안 남았을 때 집 담보대출을 거의 다 갚은 상황이었고요. 신랑은 모아두었던 돈으로 신혼집 살림살이와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현재 버는 돈은 제가 신랑보다 2배 정도 더 벌고 있고요. 시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 사시는 평범한 분들입니다. 손아래 신우가 한 명이 있고 신우는 작년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신우네는 시어머니로부터 육아 도움 받으며 시댁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신랑에 비해 제가 많이 뒤처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려니 하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이후에 한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랑 아침밥을 챙겨 먹였는지 아침마다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신랑에 비해 오히려 업무량이 많은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이 너무 듣기 싫어서 참다 못해 신랑에게 이런 전화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랑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저에게 아침마다 전화하는 것을 그만하시라고 해서 그 뒤로는 아침에 전화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뵐 때마다 신랑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계속 반복되니 내 아들은 잘났고 너는 그에 못 미친다 라는 뜻으로 들려서 별로 듣고 싶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께 그런 말씀 그만하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듣고 흘려왔습니다. 그 외에도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 중에서 의아스럽거나 유쾌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었지만 자잘한 것들이라 패스할게요. 결혼 초기에 아침마다 전화하는 시어머니 전화를 신랑에게 얘기해서 잘랐으니 이 정도지,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힘들게 참고 살아왔거나 제가 크게 폭발하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 방문합니다. 갈 때마다 시부모님과 신혼에 함께 시부모님 드시고 싶으시다는 음식 사드리고 와요. 시부모님께 용돈 1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 옵니다. 친정은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친정에는 언제든 갈 수 있다는 마음 때문인지 가까이 살지만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친정에 주기적으로 드리는 용돈 같은 것은 없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아직 자식들에게 용돈 받는 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빠나 제가 결혼하고 용돈 드리려고 하면 이 돈 모아서 니네나 잘 살아라 하시며 돈을 받지 않으셔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집들은 설날에 직장 다니기 시작한 자식은 부모님께 세뱃돈을 드린다는데 저희 부모님은 설날에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세뱃돈은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면서요. 친정 부모님은 자존심이 강하셔서 아직 우리 힘 있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또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셔서 자식들의 삶에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찾아오라는 말씀 한 번 안 하시다가 찾아뵈면 그때서야 신나게 반겨주시는 정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표현은 안 하셔도 자식 손주들 보고 싶기는 다른 부모님들과 마찬가지겠죠. 작년에 엄마가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 4주 정도 입원해 계셨어요. 저는 친오빠와 둘이서 같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제가 엄마 병수발을 하고 일은 오빠가 혼자 하기로 했었습니다. 오빠가 쉬는 날 없이 빡세게 일하면 되긴 되었거든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어이없는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며느리를 찾으시더군요. 병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께서 지나가시면서 꼭 한마디씩 하시는데, 딸이지?
며느리들은 그렇게 안 해. 라고 하셨습니다. 간호사분들도 간호조무사분들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냥 듣고 넘기긴 했지만 자꾸 들으니 듣기 싫더군요. 엄마가 수술을 들어가실 때 간호조무사분들이 침대를 끌어주시는 것을 따라가다가 수술실 앞에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제가 엄마 볼에 뽀뽀를 하며 잘하고 와,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하며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딸이죠? 며느리들은 이렇게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엄마 병수발 하면서 간이 침대에서 자며 불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 자꾸 들으니 많이 거슬렸습니다. 엄마 수술 후에 한 번은 엄마가 깍두기를 잘 드시길래 작은 통에 깍두기를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고 있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 두 분이 보시고는 한 분이 딸이지 며느리들은 저렇게 살갑게 안 해. 라고 하시고 다른 한 분은 아유, 며느리들은 와보기나 해? 이러시길래 아니, 아들이 와야지. 왜 며느리가 와서 해요? 아들이 오던가 딸이 오던가 하면 엄마도 편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들은 그래도 그게 아니지 하시면서 며느리가 와서 간병을 하고 아들은 일을 해야지 하길래 며느리가 왜 꼭 와야 해요? 혜택 본 건 아들, 딸인데 받은 것도 없는 며느리가 왜 와요? 라고 말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엄마 수술 직후 제가 엄마 소변통 비워주면서 엄마, 어렸을 때 내 똥기저귀 갈아준 거 이걸로 퉁치는 거다. 라는 말을 했는데 같은 병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며느리가 와서 저처럼 잘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아드님에게 전화를 하더니 며느리 오라고 하라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퇴근하고 며느리 꼭 들리라고 하라며 화를 내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아주머니께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면 따님을 부르시면 될 것 아니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님은 지방으로 시집가서 못 온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같은 살가운 며느리를 원하셨는데 아들이 어디서 무뚝뚝한 애를 좋다고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길래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도 우리 엄마니까 잘하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였으면 제가 신랑 보내지 제가 가서 하겠어요? 라고 말한 다음에 아줌마는 시어머니한테 잘하셨어요? 했더니 커튼을 휙 쳐버리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4주 동안 엄마 병간호 하는 것보다 딸이지 며느리들은 이렇게 하네. 이 얘기 반복해서 듣는 것이 더 힘들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들은 하나 소용없다. 안 온다. 시부모에게 잘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이없는 게 아들, 딸 욕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며느리 흉보는 말을 하는 분들이 같은 여자라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고요. 엄마 병간호하던 기간이 몰랐던 세상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수술도 잘 되시고 회복도 잘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시고 엄마도 저도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병간호로 어쩔 수 없었지만 일을 오빠가 전부 해온 것이 미안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면서까지 오빠를 좀 쉬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오빠는 괜히 저에게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새언니가 해야 할 일을 저에게 시켰다고 생각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새언니는 제가 엄마 병간호하는 동안 저에게 가끔 전화해서 수고한다고 했어요. 주말에 와서 새언니는 저에게 집에 가서 쉬다 오라고 했지만 엄마 불편할까봐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새언니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어깨 수술을 하셨습니다. 가벼운 수술이어서 병원에 3일 정도 입원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병원 밥 편히 받아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시며 일주일간 병원에 계셨어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에게 와서 당신 병수발 안 드냐고 하시더군요.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드리고 주말에 신랑과 문병을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신랑과 함께 시어머니 병원에 찾아갔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더군요. 아버님은 왜 와 계시지 않냐고 했더니 와봐야 별 도움 안 돼서 집에 그냥 계시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가지고 간 것들 냉장고에 넣어 놓고 같은 방에 계시는 분들께도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났더니 어머님이 저에게 정색을 하시고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병수발을 하러 오지 않았다고 서운하다고 하시더군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무심한데 당신 늙어서는 어떻겠냐고 신세한탄을 하시며 다른 환자분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이 한 번씩 둘러보셨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어머님께 아들도 있고 가까이 사는 딸도 있는데 왜 꼭 사업하느라 바쁜 며느리가 와서 병수발을 해야 하냐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병수발을 왜 딸이 하냐고 하시면서 며느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더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저는 당신 아들 잘나서 저에게 아깝다는 뉘앙스로 매번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의 밉살 맞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나 어머님 슬하에서 혜택을 받고 자란 딸도 아닌데 제가 왜 어머님 병수발을 해야 하냐고 병실에 계신 분들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에 늘 말씀하실 때 어머님은 신랑만 잘났고 신랑이 저에게 아깝다고 늘 말씀하신 데다가 저도 일을 하고 있고 신랑 버는 돈에 2배 가까이 버는 사람인데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도 아닌 간단한 수술을 받은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논란 반 분노 반이더군요. 작년에 제가 친정엄마 입원하셨을 때 병수발을 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그건 제가 친정엄마 딸이라서 병수발을 한 것이니 어머님은 아가씨에게 병수발을 하라고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병실에 계시던 아주머니들이 수군대시더군요. 근데 오히려 옆에 계시던 80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님이 요즘 어떤 미친 노인네가 딸도 아닌 일하는 며느리 불러서 시중 들라고 하냐고 하시며 저승사자가 안 잡아가는 게 이상하다 하시며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연배 되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하다고 수군대시고 시할머니 뻘 되시는 할머님이 제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 할머님의 말씀에 수군대시던 분들 전부 조용해지셨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데 어머님 병문안을 신랑 혼자 보내기 그래서 없는 시간 쪼개서 왔더니 구박이나 받고 간다며 시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신랑은 올라오는 차 안에서 기분 풀라고 아양 떠는데 기분이 한동안 안 풀리더군요. 병수 바른 며느리가 라는 공식은 누가 만든 걸까요? 며느리 욕하는 아주머니들의 따님들은 누군가의 며느리이지 않나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저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친정엄마 병간호하는 동안 시어머니 문병 갔을 때 시어머니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게요. 쓰니님 말씀이 지극히 옳은 말씀인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시어머니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사연은 진상 떠는 아이 맘충 새언니를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참교육을 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된 아이 키우는 여자입니다. 오빠가 있어서 제가 시누이이기도 하지만 며느리 희노애락에서 보면 정말 못된 시누이가 참 많더군요. 그래서 제가 새언니에게 시누이 짓 하는 것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에 새언니 앞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새언니가 저와 잘 맞는 사람이었다면 서로 조심할 것도 없이 친하게 언니 동생 하면서 지내왔겠죠. 새언니가 크게 잘못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데 딱 한 가지 아이를 너무 개념 없이 키우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야 할까요? 내 아이, 내 방식대로 키우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것은 못 되지만 여러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는 아이를 보고도 자기 아이 싸고 돌며 누가 자기 아이에게 뭐라고 하지는 않을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사는 사람이 저희 새언니입니다.
원래 손주가 태어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일 손주가 언제나 오려나 하시며 그리워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저희 엄마랑 아빠는 조카가 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빠네와 함께 식당에 가는 것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극도로 싫어하세요. 무슨 날이어서 부득이하게 가족들 모두 식당에 가야 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룸 있는 곳으로 예약하고 갑니다. 조카가 많이 유별난데 오빠는 조카를 엄하게 잡으려고 하고 새언니는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라고 우냐우냐 감싸주는 사람입니다.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조카는 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유별난 것을 바로잡으려고 부모가 힘겹게 노력하고 있다면 누가 그 아이를 꺼려 하겠어요? 아이가 유별나고 드센데 부모가 그 아이를 우쭈쭈하며 자기 아이가 한 행동을 본 사람 중에 누구 하나 자기 아이에게 인상을 쓰거나 한마디 하지는 않을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주변 사람들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으니 그 아이도 함께 미움을 받는 것이겠지요. 저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조카를 감싸기만 하고 아이가 진상짓 하는 것도 전혀 지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지적하려는 사람에게 싸우려 드는 모습이 정말 조카의 진상짓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빠는 조카를 엄하게 해서라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때마다 새언니와 많이 부딪히며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오빠가 엄마한테 여러 번 조언을 구했었는데요. 그때마다 엄마는 오빠에게 어느 정도 조언을 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새언니에게는 아이 교육에 대해서 조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고 뭐고 자기 아이가 무슨 진상을 떨어도 감싸기에 급급한 새언니가 엄마의 조언을 들을 사람도 아니고요. 오죽했으면 엄마 아빠가 첫 손주인 조카를 보기 싫어서 명절 때 새언니더러 무조건 친정으로 가라 하고 해외여행 가시거나 가까운 곳으로 골프 여행을 가셨겠어요. 참고로 저희 엄마는 큰 유치원 원장이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자라면서 엄마에게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저희 엄마가 손주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 말 다 한 것이죠. 며칠 전 점심 때 새언니에게 엄마가 처음으로 한 소리 했는데 새언니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트라우마까지 생겼다고 하며 사과 받아야겠다고 했다네요. 새언니는 주부입니다. 엄마도 주부이시고 저는 육아휴직 중이에요. 오빠는 아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네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어요. 며칠 전에 아빠랑 오빠는 거래처 분들이랑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엄마랑 나는 아빠 안 계시니까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서 엄마가 저를 데리러 오셨는데 새언니가 엄마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엄마가 지금 저와 외출하는 길이라고 했더니 새언니가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결국 엄마와 저는 오빠네로 가서 새언니와 조카를 태우고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메뉴는 해물찜이었는데 아빠가 고기를 좋아하시고 해물 종류는 먹어도 헛배만 부른 것 같다며 싫어하셔서 아빠랑은 해물찜 같은 것을 먹으러 못 가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찬들이 나오고 해물찜도 나오고 계란찜이 나왔는데 계란찜 뚝배기를 조카가 손으로 잡고는 뜨겁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엄마는 이때부터 조카가 신경 쓰여서 식사를 거의 못 하시고 주변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조카가 소리 지르며 우는데 새언니는 반찬 담겨 있던 그릇을 하나 비우고 거기에 차가운 물을 따르더니 조카 보고 대인 손가락을 넣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조카는 심하게 데인 것이 아닌지 금방 또 그 물로 장난을 치고 있었고요. 그 물을 엄마와 저에게 손으로 튕기면서 고소하다는 듯이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엄마가 조카에게 장난치지 말고 바르게 앉아서 밥 먹어야지 하니까 조카는 몸을 꼬더니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새언니는 우쭈쭈 하면서 달래고 있고 저는 테이블 모서리진 곳에 조카 머리라도 찍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엄마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새언니 보고 잠깐 자리 비켜보라고 하고 조카를 안고 조금 떨어진 테이블로 가셨어요.
2분도 채 안 되어서 엄마가 조카와 자리로 돌아왔고 조카는 울상이었습니다. 새언니는 조카를 옆에 앉히자마자 우리 아들 왜 그랬어? 할머니가 맴매했어? 이러더군요. 새언니의 그 말에 조카는 서러움이 폭발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식당에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다들 우리 쪽을 쳐다보는데 더 이상 먹고 있기도 뭐하고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새언니는 주변 눈치도 보지 않고 애를 달래고만 있더군요. 조카가 나중에는 새언니를 막 밀치고 나가더니 옆쪽에 빈 테이블 가서 앉아서 엄마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엄마와 저는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먹고 있었는데 새언니는 그 와중에 애 먹이겠다고 숟가락 들고 조카를 쫓아다니면서 먹이더라고요. 조카는 한 숟가락 받아 먹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또 한 숟가락 받아 먹고 엄마가 참다 참다 새언니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란 사람이 참 너무한다. 지금처럼 키워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다른 사람들 모두 피해보고 나는 부끄러워서 밥도 제대로 못 먹겠다. 그렇게 오냐오냐 하는 게 올바른 교육 방법이냐. 나는 우리 애들 매 한 번 든 적이 없었는데도 어릴 때 식당 와서 저런 식으로 행패를 부린 적이 없다. 내가 왜 매번 식당에서 룸 있는 곳으로 예약을 하라고 하는 줄 아냐? 제가 하도 설쳐대서 남들 피해갈까봐 미안해서 룸 있는 곳으로만 다니는 것이다. 애 잘 키워보고 싶다고 하며 일도 그만둔 사람이 애를 저 모양으로 키워놨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새언니는 울고 저는 어쩔 줄 몰라서 새언니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새언니는 울면서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고 조카 데리고 택시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새언니는 엄마에게 한 소리 들은 것이 분했던지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는 식당에서의 그 모욕은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용서가 안 되니 꼭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했다네요. 엄마는 새언니에게 전날 식당에서 아이가 그 난리를 치는 것을 오냐오냐 한 새언니에게 화가 나는 것도 화가 나는 것이지만 훈계를 했다고 아이가 할머니를 째려보고 하는데 그 아이 편을 드는 새언니의 행동이 심각하게 모욕적이었다고 했답니다. 근데 적반하장으로 사과하라고 하는 것을 보니 아나무인이라며 앞으로 부모님 집에 오지 말라고 했다네요. 새언니는 안 되겠는지 저에게 전화를 했더군요. 엄마와 새언니의 통화 내용을 모르고 새언니의 전화를 받았는데 저도 엄마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곧바로 카톡이 오기 시작해서 20개가 넘게 오더군요. 근데 대꾸하기 싫어서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오빠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는 죄송하다고 하며 안 그래도 아이를 새언니가 너무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로 키워서 계속 마찰이 있어 왔는데 이번 기회에 끝을 보겠다고 하고 한동안 새언니 전화나 문자를 무시하고 계시라고 했답니다. 며칠이 또 지나고 오빠가 저보고 부모님 집으로 오라 했습니다. 새언니랑 조카랑 부모님 집에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요. 갔더니 새언니가 엄마에게 울면서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빠도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오빠네 일이 좀 있었대요. 조카가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깨물고 때리고 선생님을 놀리면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하다가 유치원에서 퇴원 조치를 했답니다. 그리고 여지껏 조카에게 당하고 있던 아이들 부모들이 새언니에게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나 봐요. 새언니는 고소라는 말이 무서웠던지 조카 친구 부모들에게 사과를 하고 제발로 유치원을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로 정신을 차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에게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조카 아이도 평소와 다르게 얌전하게 있고요.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엄마와 통화하다가 들은 것인데 오빠가 새언니에게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대요. 자기 아들 바보로 키우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면서요. 새언니는 처음에는 오빠와 말다툼을 하더니 새언니 친정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오빠가 이혼하자고 한다고 말했다더군요. 사돈 어른들이 오빠네 집에 오고 자초지종을 들으시고는 새언니에게 엄청 욕하셨대요. 새언니 부모님도
외손주가 하는 짓이 꼴보기 싫은데 너희 시어머니는 안 그렇겠냐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께 가서 무조건 사과하라고 하셨답니다. 앞으로 아이 똑바로 키우라고 하시고요. 그 일이 있고 다음날 유치원에서 새언니에게 전화가 오고 난리가 난 것이죠. 오빠는 사돈어른들이 오셔서 새언니를 혼내고 가서 이 정도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유치원 퇴원 조치가 떨어지니 또다시 화가 나서 이거 보라며 새언니에게 네가 애를 이렇게 망쳐놔서 안 되겠다고 진짜 이혼이라고 또 난리를 쳤답니다. 새언니는 계속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하다가 자기가 앞으로 아이 잘 키우고 시어머니께도 무릎 꿇고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새언니가 뭔가를 느꼈으면 해요. 혹시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며 다들 자기에게 뭐라고 하니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엄마에게 사과를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일이 풀리는 듯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첫 조카가 그렇게들 예쁘다는데 저는 조카 아이가 걷기 전까지만 예뻤던 것 같아요. 새언니는 왜 사람들이 다들 싫어하는 사람으로 아이를 키우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언니가 달라지고 조카도 여느 아이들과 같은 평범한 아이가 되면 사랑 많이 주는 고모가 되어야겠죠? 새언니가 이번에 잠깐 반성하는 척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냥 저는 조카를 말로만 예쁘다고 하는 고모가 될 것 같습니다. 새언니가 이번에 진심으로 뉘우쳤길 바라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새언니 항변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글 새언니인데 해명을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아 안 쓰려다가 뭔가 억울해서 써요. 신우와 시모는 제가 어느 부분에서 화가 났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생일이 12월이라 나이에 비해서 개월수는 많이 늦은 것이지요. 이런 것을 신우가 말하지 않은 것, 악의성 다분하네요. 우리 아이 전혀 유난스럽지 않아요. 똑똑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인데 시가와 남편은 아이의 창의성을 무시하고 아이를 이상하고 나쁜 아이로 몰아가죠. 말도 빨리 했고 눈치도 볼 줄 알아요. 제가 화가 나서 시모에게 항의 전화를 했던 것은 이것 때문이었어요. 아이가 눈치가 빨라요. 소리를 질러야 혼내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시모가 식당에서 아이 훈육 문제로 저를 야단치실 때 아이는 멀리서 다 보고 있었고 저는 너무 모욕적이었어요. 나중에 아이가 저를 우습게 알겠죠. 아이 앞에서 엄마를 혼내다녀. 이게 얼마나 무식한 행동인지 시간은 모르나요? 동생 앞에서는 형을 혼내지 않는 건 훈육의 기본 아닌가요? 그리고 신우 그래서 제가 아이 혼내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저도 훈육할 건 해요. 사람들 있는 데서 아이 혼내면 아이 자존감 형성에 문제 생겨요. 그리고 저는 아이가 법을 어기는 게 아니면 혼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 교육 철학이에요. 어릴 때 부모한테 혼나면 아이 자존감 바닥돼요. 남편은 아이가 밥 투정하는 것을 가지고도 무서운 말투로 말하고 하니까 조그만 게 벌써 눈치 보는데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더 감싸주는 거예요. 조금 더 제 말을 알아들을 나이가 되면 잘 타이르며 교육시킬 거예요. 이번에 유치원 옮긴 것도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잘린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유치원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에 일이 생겨서 옮기게 된 것이었어요. 아이가 몰라서 친구를 물고 한 거고 생일이 늦어서 잘 몰라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 잘 안 들어도 유치원 선생님은 아이를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 거잖아요. 유치원이 아이와 안 맞으면 부모가 아이 유치원을 옮겨줄 수밖에요. 남편이 이혼하자고 난리치고 친정부모님까지 오셔서 시모에게 사과하라고 해서 등 떠밀려 시모에게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와 아이가 시모에게 사과를 받아야 할 일인 것은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아가씨도 결혼했고 아이도 키우고 있어서 제 편인 줄 알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배신감 장난 아니에요. 저도 이제 시가 그냥 무시하려고요. 남편 부모라고 잘 하려고 식사도 함께 하고 한 건데 싫었다는 신욱을 보니까 너무 허무해요. 정말 시간은 잘해줄 필요가 없나 봐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
망나니집과 창의력을 구별 못 하시는군요. 캐스터가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욕이 나올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친자 확인을 하자며 난리를 치던 남편이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온 뒤에 사과를 했지만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혼 소송 중이라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힘들어서 며칠째 잠을 2시간 정도씩 밖에 못 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살아갈지 캄캄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7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남편 정자가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자연 임신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시험관을 추천해서 시험관을 여러 번 시도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했지만 임신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3년 전부터는 병원도 가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기적처럼 임신이 되고 딸을 낳았습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초산이라 많이 걱정을 했는데 임신 기간 동안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아이가 무척 건강하다는 말만 듣다가 진통도 오래 하지 않고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는 지금 5개월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1달 반 정도 되었을 때부터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젊은 시절부터 다니던 무당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와 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얘기하고 남편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는 말들을 많이 해왔던 사람이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아이까지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워낙에 그런 인간이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이때 제가 반발을 하지 않은 것이 약점이 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당이 우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말을 한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남편은 저에게 친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다른 씨를 받아 제가 아이를 뵌 것이라고 하고 남편은 아이가 자기와 닮은 구석이 너무 없다며 저를 닥달했습니다. 남편도 미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이와 자기의 다른 점만 찾고 있더라고요. 아빠와 자식이 왜 안 닮았겠어요? 눈썹 안에 있는 점도 같은 곳에 있고 윗입술이 얇은 것도 아빠를 닮은 것인데요. 아이는 얼굴이 갸름한 것만 저를 닮았습니다. 남편이 턱이 각진 모양인데 임신 기간 동안 턱선만큼은 저를 닮았으면 하고 기도했고 제 바램대로 아이가 얼굴이 갸름해서 너무 기뻤습니다. 모유수유를 하며 아이를 돌보는 것도 힘든데 남편과 친자 확인 때문에 거의 2주 동안 싸웠습니다. 저도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고 지치기도 해서 친자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자 확인은 하되 아이가 남편 친자로 확인이 되더라도 저는 이혼하겠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친자 확인하러 갈 때 이혼 서류도 같이 내고 오자고 했어요. 내가 시어머니와 당신으로부터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수치심을 느꼈는지 울며불며 설명했는데, 네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검사도 하기 전에 이혼하자는 거 아니겠어?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 말에 상처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친자 여부를 의심하는 것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더군요. 아이를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아이가 울면 애새끼 시끄럽게 군다고 막말하며 애새끼랑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친정으로 왔어요.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된 아이, 얼마 있지도 않은 머리카락을 쪽집게로 눈물 흘리며 뽑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뽑을 때마다 진저리 치는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얻은 정보대로 지퍼백에 아이 이름 적어서 아이 머리카락 10가닥 정도를 넣고 이혼 서류도 작성해서 도장도 찍어 두었습니다. 너란 인간은 이제 우리 아이의 아빠가 아니다. 아빠 없이 자랄 아이가 걱정이 되지만 너 같은 아빠와 함께 사는 것보다 내가 혼자 키우며 사랑해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아이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라고 적은 종이와 머리카락,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제가 너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욕을 먹을 각오로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 솔직히 친자 확인 결과 나오면 남편 인생에 영원히 없을 자식, 남편이 한 짓으로 평생 못 보고 살게 될 것을 후회하는 모습 상상하며 버텼습니다. 몇 주 지난 뒤에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오더라고요. 사색이 된 얼굴 참 볼만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더러운 취급을 하고 아이마저도 부정으로 생긴 아이 취급하던 남편을 보니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세상의 모든 다른 것은 용서가 되어도 남편과 시어머니만큼은 용서가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남편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때문이다. 엄마도 미신을 맹신해서 그랬던 것을 미안해한다 등등 이 모든 것을 엄마 핑계로 돌리더군요. 내 손이 남편의 얼굴에 닿는다는 것이 소름이 끼쳐서 따귀도 한 대 치지 못하고 나온 것이 후회가 됩니다. 남편에게 저는 당신 표정이 궁금해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아이를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부정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확신을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와 아이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간단한 사과와 엄마 탓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일 거라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어미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니들 모자가 미신 때문에 앞으로 아이를 평생 못 보게 된 줄 알라고요.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니 소송으로 당신과 힘든 싸움을 해야 하지만 이번 일은 하늘이 우리 아이에게 내려준 복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번 일이 아니었으면 너희 모자가 이렇게 미친 사람들인 것을 몰랐을 뻔했다고요. 우리 아이가 미친 인간을 아빠라고 하고 또 미친 늙은이를 할머니라고 하며 살게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소름 끼친다고요. 세상을 다 잃은 남편의 표정에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느라 혼났네요. 그리고 소송 준비나 하라고 하고 나오려는데 잡는 손 몸서리치며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 연락 오는 거 안 받았고요. 친정으로 전화하고 찾아오는 것 때문에 원룸 하나 얻어서 아이만 보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할 아이가 안 돼 보여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이런 아빠라면 없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저 스스로 위로하며 살고 있어요. 실제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의심을 넘어선 확신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또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남편과 시모가 친정에 찾아와서 부모님이 미친 사람들 취급하며 경찰 부르고 강력 대응하고 있답니다. 제가 원룸으로 나오기 전에 부모님께 그 인간들 찾아오면 최대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하라고 휴대폰 사용법도 알려드렸어요. 한 번은 남편이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와 저와 아이를 찾아 집 구석구석 뒤지길래 엄마가 동영상 촬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뭘 찍냐며 남편이 엄마 휴대폰을 빼앗아서 던지는 바람에 휴대폰이 깨져버린 적도 있었답니다. 휴대폰 수리하고 영수증도 남겨놓고 영상도 남겨놓았답니다. 남편이라는 인간 술 먹고 밤에 찾아와서 친정집 앞에서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려 경찰을 3차례나 부른 통화 기록 다 수집되어 있습니다. 저 임신하기 전까지 나름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임신하자마자 중견기업 팀장 자리에서 휴직 중이고요. 나이 40이 다 되어 가는데 사실상 복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와 아이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의심을 받으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한동안 살았지만 바보 같았던 제 자신을 자책하며 정신 차렸습니다. 아이 덕분에 정신줄 더 확실하게 잡았고요. 친자 확인 얘기 남편이 꺼내자마자 저도 모르게 이혼을 예감했나 봐요. 곧바로 남편이 저에게 자신 있으면 친자 확인하자, 어떤 새끼랑 놀아났냐 등등의 폭언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심하게 말을 했지만 읽으시는 분들 기분 나쁘실까봐 많이 순화해서 적었습니다. 통화는 자동으로 녹음되는 어플이 깔려 있어서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 녹음된 것들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둘 사이에는 애가 없다. 부정한 아이 데리고 나가라. 등의 시어머니가 한 막말들이 녹음된 파일입니다. 변호사님은 이 정도 증거면 결혼 상태 유지가 불가능하다 판단이 되어 승소할 수 있고 친권과 위자료, 양육비도 전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휴직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해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직장을 그만두라 닥달해서 그만둔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휴직계를 낸 것이었거든요. 휴직하고 나니 남편은 한 달 생활비 하라고 30만 원 주었습니다. 모자라긴 했지만 제가 휴직 기간 동안 나오는 수당으로 생활비 보태고 남는 돈은 전부 저축해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모아놓은 돈이 6천만 원 가까이 되고 남편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남편에게 말한 것과 몰래 적금을 들어놓은 것이 혹시 소송에 불리하지 않은지를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재산 분할에 어느 정도 영향은 주겠지만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과 얘기를 할 때 너무 흥분을 하며 얘기를 하니 일단 정신과 상담을 받으라고 하시더군요. 소송 들어가기 전에 받는 게 오히려 좋다고 하시면서요. 네, 저 바보 같은 거 압니다. 아이도 없이 그런 인간 뭐가 좋다고 그 오랜 세월을 살았냐고 하시면 할 말 없어요. 하지만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이와 둘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저를 가엾게 생각하셔서 바보 같다고 너무 욕하지는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과 시댁에서 탈출하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얼른 소송이 끝나시고 승소하시고 아이와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